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부임자가 맡았을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어제 사퇴를 했고 어제 오후 5시 38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면직안에 재가를 했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또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했는데 검찰의 수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돼서 5번째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다가 조국 전 장관의 사퇴 발표 직후에 돌아갔는데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갔다. 특히 정경심 교수가 최근에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SBS 보도국 법조팀의 김기태 기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김기태 기자, 네.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최근에 받았다. 이 주진우 기자죠. 네. 주진우 기자가 TBS 뉴스공장에서 먼저 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변호인단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까? 오늘 해당 보도가 있은 이후에 저희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진 않고 있지만 정 교수가 뇌경색을 지병으로 앓고 있었던 건 맞고 지병이었다? 최근에 발병한 것이 아니고? 뇌경색은 지병이었고 그다음에 종양이 최근에 발견된 것으로 변호인단도 오늘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다만 종양이 발견된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발견됐다, 검찰 조사 이후에 발견됐다는 말을 했을 때 뭔가 또 조사 피하기다,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피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뇌종양, 뇌경색은 지병으로 알아왔다. 그럼 뇌종양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위중한 질환이다, 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검찰에 나와서 조사는 계속해서 벌써 5번이나 네. 받았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종양이 발견된 건 맞고 뇌종양이 최근에 발견된 것은 맞지만 그 또 위중도 정도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라고 변호인 측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정 교수 측이 혹시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검찰 측에서도 아직 받은 건 없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알았기 때문에 추후 그 정 교수 측이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 이 정도 입장만 밝혔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의 관심이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나면 검찰이 과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여기에 쏠렸었는데 정경심 교수가 저렇게 건강 상태가 특히 최근에 뇌종양이 발병했다 이런 사실 새로 알려졌는데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미칠 수도 있죠. 검찰도 좀 고려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검찰이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조금 딜레마에 빠지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이 예를 들어서 사퇴했는데 부인의 정경심 교수를 끝까지 영장을 치면 뇌종양과 상관없이요. 그러면 야 남편도 그만두는데 뭐 이렇게 부인까지 잡아내려고 그러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사퇴했으니까 영장을 치지 않으면 그럼 당신들 수사 목적은 남편 사퇴였어? 장관 떨어뜨리기 위한 수사야?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가 조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뇌종양의 문제라는 변수가 새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뇌종양도 정도가 여러 가지 있고 쉽게 말씀해서 뇌에 이제 암이 생긴 거잖아요. 종양이란 게. 그러니까 1기, 2기, 3기 다 다를 거고 결국 수술을 해야 되는지 한 다음 방사치료를 해야 되는지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건데 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뇌종양의 상태가 중하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고 수술 후에도 만약입니다. 항암 치료가 장기간 불가피하다고 하게 되면 불구속 기소를 검토할 수는 있을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진단서라든지 의사소견서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검찰에 납득시킨다고 하고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이유로 영장을 치지 않는다고 하면 여론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면 그런 정격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의 남동생 때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거로 검찰이 반발하더니
이제는 요 상황이 바뀌는 거냐라고 비판했을 수도 있지만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국 남자 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판사 앞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판사는 그 사람이 진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걸을 수 없는 정도인지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검찰 쪽에서 나오는 그 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처음에 입원했던 부산의 병원에서 수술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뭘 보고 건강 상태를 고려했냐 이런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정경심 교수는 정말 뇌종양이 심해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변호인 측에 소명을 하면 검찰은 그 소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정영신 교수의 건강 상태가 검찰의 수사에도 일정 정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지금 예정됐던 수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한 차례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지만 정경심 교수 영장 칠 거냐 이런 거 기자들이 이제 검찰에 물어봐도 가장 많이 물어보겠죠. 지금 절대 얘기 안 해줍니다. 예. 다만 이제 앞선 조국 장관의 동생이 영장 기각된 걸 봤을 때 지금 만약에 그 정말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뇌종양이 정말 심각한 상태라면은 검찰도 아마 고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도 정경심 교수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굉장히 역풍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론도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바로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뭐 진단서의 변수를 배제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영장 청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 그렇습니다. 뇌종양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악성일 경우에는 뭐 일종의 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양성으로 또 판명이 나면은 그냥 제거만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뭐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또 제 의학 상식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까 암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바로잡고 가는 것이 나을 듯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재청구한다. 법원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 검찰이 반발이 심했는데 네. 이번 주에 합니까? 재청구? 일단 그 조국 장관의 동생의 종범들, 그러니까 돈을 전달한 사람들은 오늘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소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 그 구속 기한 때문에 아마 기소를 했을 텐데 뭐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뭐 조만간 수요일 내로 재청구할 것 같습니다. 영장을 재청구한다. 그러면 과연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지. 특히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서 검찰에서는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반발한다. 우리가 이렇게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많이 얘기 나왔지만 뭐 솔직한 얘기들은 잘 안 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종범이 구속됐는데 주범이 구속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만 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그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드렸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어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제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는 그런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혹시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영상을 저희가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왜냐하면은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이 기각된 게 검찰 수사에도 일정 부분 하나의 변곡점이 됐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이 하는 재판의 기준과 잣대는 위원장님 정말 분명하고 어느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고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스스로 어떤 요설과 궤변 같은 기각 사유로 법률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마치 뭔가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이런 걸로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그리고 결정적인 이 부패 사건을 규명해야 되는 것을 오히려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명재건 영장판사가 조국 장관의 동생 영장 기각에 있어서 저는 단순히 법관의 영장 재판에 관한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형사소송법 70조에 있는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얘기만 했다. 그래서
저는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담합니다. 이 국정감사의 현장까지도 정치적 목적의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참담하고요. 영장에 대한 심사 역시 재판인데요. 그것에 대한 국정감사를 빌미로 한 압력,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런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 국회의 권능과 직위와 또는 정상적인 국회의 직무를 이용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 기소된 사건, 그리고 행해지는 영장에 대한 심판, 이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통해서 국회가 압박을 하자 저는 결단코 반대하고요. 예,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저렇게 공방이 벌어졌고, 만약에 재청구한다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도 저렇게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이야기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재청구하면 검찰이 뭐 하나는 더 추가 사유를 낼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청구를 하면 저는 이건 발부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동범도 사실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주범이 기소되지 않는 것도 사실 구속되지 않는 것도 좀 형평성 문제 차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 상태 그 고려인데, 법원이 이제부터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기로 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동생이 아픈 거를 그 판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영장실질심사 포기했으니까 앞에 나와서 본 것도 아니고, 그다음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처음에 입원했던 그 병원에서도 수술 필요 없다고 그랬다는 건데, 너무 허리가 아파서 수술 당장 필요하고 그래서 구치소 있지 못하니까 밖에서 출퇴근하면서 수사 받겠습니다라는 그 피고인의 피의자 얘기들을 판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보지도 않고. 이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추가 영장 재청구했을 때는 기각될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검찰이 재청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재청구할 때는 이전의 영장 청구 때와 다른 사유를 검찰이 좀 추가로 붙여야 될 것이라고 김태현 변호사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제 정경심 교수가 SNS에 올린 시가 지금 상당히 오늘 아침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대략 몇 시쯤 올린 겁니까 어제? 어제 저녁 늦게 올렸습니다. 저녁 늦게. 박노해 시인의 시였는데 예. 시 내용을 보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 지지자들에게 안심하라라는 뜻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박노해 시인의 이 시 아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누구도 산정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누구도 골짜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정상이나 또 바닥에 항상 오래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정상도 바닥도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에 그러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험을 잃지 마라. 박노해 시인의 이 시. 그런데 이 시 원문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감사했습니다라고 한글이 들어갔어요. 감사했습니다는 시가 아니라 정 예. 교수가 직접 쓴 글입니다. 예, 지지자들에게 그동안 그렇습니다. 서운해준 분들에게. 촛불 들어준 시민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바로 저런 부분 때문에 아까 뇌종양에 관한 이야기가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그랬던 분들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가혹하지 않느냐, 한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 상태도 안 좋다, 뇌종양 판단까지 최근에 받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김기태 기자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가혹한 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태로 이제 검찰은 좀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조국 장관의 지지층 측면에서 보면, 지지층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뇌종양, 뇌경색 얘기를 들었지 어떤 서류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강 상태를 배제하고 보면 저는 영장을 쳐도 부담이고 안 쳐도 부담이라고 보면 저는 치는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게 원칙이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 플러스 알파, 변호인 측에서 그 정경심 교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내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고 위중하고 장기간 항암 치료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소견서를 내면
검찰은 그거는 감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불구속 쪽으로 좀 기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일단 오늘은 언론을 통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거니까 현재 검찰이 알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지금 이 순간 판단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쪽에 조금 걸겠어요. 다만 건강 상태 이게 변수인 거죠. 예. 김태현 변호사가 항암 치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든 죄송합니다. 겁니다. 예, 하나의 예를 든 예로, 거기 예로.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상당히 위중한 상태다,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를 그러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들을 검찰의 변호인단이 제출하게 되면 검찰이 그것을 보고서 또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국 전 장관의 66일 정치 오픈어 순서 때도 나름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의 말 이런 주제로 여러분께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나갑시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후임자가 더 훌륭하신 분이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마무리까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핵심이? 핵심은 특수부 축소입니다. 현재 기존에 여러 개 있던 특수부를 서울과 광주, 대구 특수부 3곳으로만 남기고 그리고 그 특수부의 이름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라는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이 수사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이 권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를 금지하면서 인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별건 수사 금지하고 가령 어떤 한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에 다른 혐의를 또 잡아서 그 수사하는 거 이거는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뭐 그간 많은 검찰의 특수수사 간행으로 이제 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게 그동안은 거악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많이 용인이 되었던 부분도 사실인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공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선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안,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했고 조국 전 장관이 2차례에 걸쳐서 어제도 마지막에 사퇴하기 전에 발표까지 했어요. 네.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한 이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어제 11시에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얼마 전에 발표했던 검찰 자체 개혁안과 큰 차이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윤 총장이 이미 특수부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9시 이후에 심야 조사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의 그대로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뭐 검사장급들 차량 자차 쓰지 않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뭐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 새롭게 나온 내용이라고 하면은 특수수사의 그 개시와 처리 과정에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를 받도록 한 내용은 이제 법무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대검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인재할 경우에. 네, 예. 관할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를 예. 하고 검찰총장에 보고하는 건데 그 사이에 고검장에게 한 번 더 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뭐 총장의 힘을 조금 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검찰 개혁안이 지금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검찰 개혁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거기에 그 정도로 현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하고 있을 정도의 어제 개혁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이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법무부의 자체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 급하게 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김태현 변호사는 이미 약간 비판적 의견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질문은 안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국회에 가 있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국회에 가 있는 뭐 공수처 설치 법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 사실은 이 부분이 본질이고 핵심이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조국 전 장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아직까지 처리가 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정치권의 논의들이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야권과 야3당하고 민주당이 공조를 할 때는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법은 나중에 처리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민주당 쪽에서 빠르면 10월 말에 이 검찰개혁 관련 법을 먼저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건 야권 공조를 깨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부터 시도를 하겠다는 걸 수도 있는 건데 과연 왜 그렇게 이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좀 서두르는지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아니요. 검찰개혁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네, 목표라고 그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네.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거는 현 정부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 어쨌든 과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예. 야권 공조를 통해서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기로 이제 약속을 해놓은 건데 다른 그 야당들하고 다른 이렇게 야당들하고 하겠죠. 자유한국당 빼고. 자유한국당 예. 야3당 그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빠르게 추진하려는 거 선거법 하고 해도 될 건데 그 의도가 뭔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저는 이제 비판 이런 것 떠나서 궁금한 거죠. 예. 무엇을 위해서 공수처 설립을 그렇게 설치를 서두르고 무엇을 위해서 특수부를 축소하려고 하는지. 조국 전 장관이 현직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서두르는 게 일정 부분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더 컸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그 순서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어제의 발언을 계속 고수할지 아니면 원래의 합의대로 갈지는 한번 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되겠죠. 것 네.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이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어제 저녁 6시에 팩스로 자택에서 서울대 법대로 복직 신청서를 낸 걸로 알려졌고요. 예. 오늘 제가 했습니다. 복직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서울대에서 이미 그렇습니다. 복직된 거죠, 뭐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학기가 시작됐으니까는 수업은 하지 못할 것이고 연구를 주로 하다가 뭐 뭐 그렇게 다음 되지 학기부터 않겠습니까? 또 네.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서울대 학생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전체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반응들을 저희가 찾아서 여러분께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좀 비판적인 게 많네요. 복직 거부다. 복직 반대 지표가 있다면 참가 의사 100%. 복직하면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월급 챙기나요? 난 수업 좀 들어보고 싶은데 조국 교수 장관할 때 신났었다. 계속 버티길 바랐는데 뭐 학생들의 의견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또 기자들과의 기자회견 이때도 서울대 복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제 대통령이 면직안을 제거하자마자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팩스를 넣었던 것 같고요. 시간상으로 보면. 5시 38분에 사표가 수리가 됐고요. 예. 20분 뒤인 6시쯤에 팩스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기자회견 때 조국 전 장관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현행 법률과 서울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게 되면 선출직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이 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 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어제 복직 신청할 때 뭐 정부와 학교와 상의를 했을까요? 저렇게 정부와 학교와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예. 뭐 이제 조국 장관 전 장관이죠. 저 앞서 기자간담회 때도 법률과 학칙 얘기합니다. 예. 근데 서울대 관련된 법률 그렇게 규정돼 있다는 거예요. 교수가 이제 그 휴직을 했을 때 그 휴직사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장관 사퇴잖아요. 그러면 30일 내에 복직을 해야만 하고 의무예요. 복직 신청을 해야만 하고 그러면 임명공장 총장은 제가 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자동 복직이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지. 만약에 복직하기 싫으면 그냥 사직서를 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복직 신청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과 학칙에 따라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 맞죠. 근데 다만 뭐 서울대학교 아까 그 학생들의 반응이 전체 모든 학생들의 반응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반대 의견이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이야 뭐 수업을 안 하니까 속단 말로 뭐 조국 전 장관이 학교에 출근 안 하고 뭐 집에서 연구를 하는지 그런지 모르겠으나 결국 내년 3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때는 이제 수업을 또 짜야 된다고요. 그때 과연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반응이 어떨지, 과연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죠 이제는 조국 교수가 내년 3월 달에 서울대 로스쿨에서 어떤 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뭐 상황의 변동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김기태 기자도 이 질문 많이 받았을 텐데 여전히 확실하게 답변은 못하리라 예상을 하지만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조국 전 장관도 검찰이 소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경심 교수를 한 번 더 소환해서 다음 주에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면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